하지만 또 작은 학교의 단점은 그 버시티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내가 잘하는 종목이 없을 수도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잠깐 보딩스쿨을 다녔었는데요. 탑보딩이 아니었어요. 진짜 좋았던 점 하나 있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MIT 공대 언니의 미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보딩스쿨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딩스쿨 선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크라이테리아, 어떤 팩터들을 봐야 되는가 한번 봤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사실 버젯, 돈이죠. 저번에 제가 단점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보딩스쿨 비싸다고. 이제 1년에 한 7, 8만 불 정도 들고 그 외의 것들도 진짜 생각하면 진짜 10만 불 진짜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딩스쿨은 정말 비싸고 저번에 코로나 이후에 진짜 10%, 20% 더 올랐기 때문에 심지어 더. 그래서 이 보딩스쿨이 내 버젯 상황에 맞는가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판단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게 있고, 그리고 스콜러십, 장학금, 파이낸셜 에이드 같은 경우가 보딩스쿨은 어렵죠. 필리스 엑시터나 이제 엔도버 같은 경우는 이제 50%를 파이낸셜 에이드를 준다라고 이제 말을 해도 이제 선생님들이나 혹은 다른 국가의 아이들에게 먼저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아시안계인 저희에게는 조금 더 오지 않는 그런 찬스인 거죠. 그래서 비싼 동네에 있는 학교들, 뭐 예를 들어서 뉴잉글랜드에 있는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비싸죠. 동네가 비싸니까. 근데 뭐 테네시 혹은 뭐 미네소타 막 이런 중부 지역은 조금 더 4, 5만 불대로 내려가고, 또 그런 학교들은 좀 장학금이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제 테스트 스코어죠. 저희 대학교 준비할 때도 뭐 SAT, ACT, 뭐 AP 막 이런 테스트 많이 보잖아요.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SSAT, 그 토플 이런 테스트가 이제 나에게는 지금 현재 그 스코어가 맞는지, 내가 그 스코어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것 또한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토플을 대체하는 뭐 듀오링고 이런 것도 있지만 토플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플을 더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러 보딩스쿨을 조금 더 돌아다닐 때 이제 캐주얼하게 라이팅 테스트를 낼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의 영어 실력이 그만큼 받쳐줘야 하는 것도 또 다른 팩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트에 따라서 어떤 정규 과목을 듣지 않고 ESL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또 다른 팩터도 이제 보딩스쿨에서도 사이즈가 있어요. 어떤 보딩스쿨은 크고 어떤 보딩스쿨은 작습니다. 그래서 내 아이에게 조금 더 큰 학교가 맞는지 작은 학교가 맞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, 큰 학교인 즉슨 당연하게 또 아퍼튜니티가 굉장히 많고요.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풀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코스도 많아지고 합니다. 다만 그 안에서 내가 눈에 튀기가 조금 더 어렵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랑 정서적인 교류를 디벨롭하기도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. versus 이제 small school, 조그만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안에서 교류도 잘 쌓고 뭐 틀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만큼 opportunity 풀이 조금 더 적어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보시고 내 아이는 조금 더 큰 풀에서 좀 더 적응을 잘하더라, 혹은 작은 풀에서 적응을 잘하더라,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하시고 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잠깐 보딩스쿨을 다녔었는데요. 탑보딩이 아니었어요. 진짜 좋았던 점 하나 있어요. 수학을 너무 잘한 거예요. 근데 조그만 학교다 보니까 룰이 엄청 막 스트릭트하게 들어간 데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그 반을 올려주는 걸 반등이라고 하는데 그 반등을 갑자기 여러 번 해줬어요. 근데 보통 큰 학교에서 그게 안 되거든요. 근데 저는 반등을 여러 번 해줘서 제가 9학년 때 12학년 학생들이랑 같이 들어가지고 제가 유일한 9학년생이었었거든요.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옮겼을 때 큰 학교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또 반등을 했어요. 지금은 흔한데 그때 당시에 9학년이 프리카를 듣는 게 안 됐었어요. 제가 그때 테스트를 계속 봤는데 이제 처음에 지오메트리를 듣다가 다른 반등을 했어요. 근데 여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테스트를 따로 볼 테니까 또 올려달라 해서 또 올리고, 근데 여기서 테스트 와서 또 올리고 해가지고 갑자기 9학년 때 프리캘큘러스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. 제가 공립고등학교를 갔었을 때도 제가 이미 프리카를 수료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AP로 넣어줬었어요. 그래서 제 GPA가 그리고 코र्스 커리큘럼이 저는 AP가 거의 9학년 때부터 쌓여져 있었던 꼴이 된 거였죠. 근데 그거는 조그만 학교의 flexibility였고 제가 처음부터 탑보딩이나 큰 학교에 갔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이제 또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varsity 같은 것도 조금 더 들어가기 어렵지만 이제 그게 이제 나한테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,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varsity sports 막 이런 거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죠. 하지만 또 작은 학교의 단점은 그 varsity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내가 잘하는 종목이 없을 수도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비교적 이제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들어내고 리더십을 갖기가 좀 더 수월하죠. 그래서 대학교 입시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
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학교일수록 좀 더 장점이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은 트랙 레코드입니다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의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 고등학교가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내 위에 직속 선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, 이것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탑보딩은 탑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유의할 점은 이제 한국 선배들이 어디를 갔느냐를 보셔야 돼요. 이제 각 다이버시티하게 이제 보내는 것들이 있지만 for an example, it may not be true. 백인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곳에 아시안 아이들이 진학률이 낮다고 하면 그건 저희는 아시안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즉각 리플렉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. 어떤 케이스에는 이제 탑보딩에서도 스포츠를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을 스포츠를 잘해서 리크루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까지 좀 숫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를 정말 뛰어나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 경우에 내가 갈 수 있는 확률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것도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선배들을 좀 알면은 뭐 줌 미팅이든 이메일이든 해서 정말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, 하물며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학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보딩 스쿨 원서 접수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에세이 같은 것도 이제 롱폼이 있고 또 숏폼이 있고 인터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슷한 점이에요. 근데 다른 점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든지, 그리고 또 얼리가 없어요.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얼리가 있고 레귤러가 있고 한데 보딩은 얼리가 없고 딱 하나만 있습니다. 또 대학교랑 마찬가지로 이제 불필요하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낼 필요는 없어요. 나의 브랜딩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좀 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3년 이내의 것들만 제출하고 너무 어렸을 적 것들은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좋습니다. 그리고 에세이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에세이에 쓸 때도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, 아이의 이야기인가, 그리고 내 아이가 정말 이 학교랑 잘 맞는지, 대학교의 Y스쿨 에세이랑 비슷하게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제출하실 때 또 거기서 이제 비디오 개수나 뭐 용량이나 사이즈나 길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requirement 다 보시고 requirement에 맞게 제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많은 보딩 등의 경우에 내가 이미 다 제출을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뭐 제출 안 했다 뭐 이상한 이메일들이 날라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시스템상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블 체크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포션이 있죠. 대학교랑 또 다른 점, Parents Questionnaires.가 있죠. 부모님들도 스테이트멘트를 쓰고 에세이를 쓰셔야 될 거예요. 근데 Parents Questionnaires.들은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막 사자성어나 혹은 정말 진부하게 그냥 이 학교가 그냥 탑보딩이기 때문에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길이는 이제 A4 용지 한 장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에세이들은 한국어 혹은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어를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좀 더 어려우실 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조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학교 리스트도 이제 정해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대학교와 비슷하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이제 Reach Probable Safety 이렇게 쓰고요. 대학교 같은 경우는 카멘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SAO나 Gateway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비슷한 프로세스로 fill out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보통 게이웨이랑 SAO 중에 게이웨이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에요. 그리고 탑 보딩들은 거의 게이웨이를 쓰고요.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본인들만의 또 양식이 있어서 그 학교의 양식을 하나하나 따라가면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원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좀 총괄적으로 다뤄보았는데요. 지금 딱 원서 준비할 시기예요. 그래서 대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입시에 조금 더 매진할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바쁘겠지만 연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